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2022년 새해 유망주 분석 세 번째 시간으로서요, 스마트폰 부품주와 여행주의 상승 논리와 함께요, 올해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는 유망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2021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을 살펴보면요, 작년에 반도체 등 부품 공급 부족과 코로나 영향으로요, 그렇죠? 이 전년 대비 한 5% 정도 증가한 14억대로서요, 완만한 성장세가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특히요 4분기에 지금 출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양호한 출하량을 보여줬어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달에 그렇죠? 스마트폰 출하량이 3,268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57%나 증가를 했고, 또 애플의 아이폰 13도요 판매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죠. 이런 4분기서부터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증가를 하면서 이러한 흐름이 그렇죠? 이 올해 1분기까지도 비수기인데도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전망에 따라서 그렇죠? 이 스마트폰 관련 종목군들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삼성전자도 살펴보면요, 지난 2021년 갤럭시 판매량이 한 2억 6,900만 대로 추정이 되는데 2022년도에는 한 12.3%가 증가한 3억 200만 대를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신한금융투자에서의 전망치인데죠. 자, 보통 이 부품 업황 시장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전방 세트 생산량이 전년 대비 한 10%만 늘어도 호황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해서 한 12%가 증가할 걸로 본다. 그러면 호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하나는 공급망 병목 완화로요 판매량이 증가할 걸로 보죠. 그래서 최근에 이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5G 통신 장비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난 10월달 저점으로 상승으로 반전됐던 부분들이 그렇죠? 이러한 병목이 완화되면서 판매량이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특히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렇죠? 이 갤럭시 노트 생산을 중단하고 이 폴더폰에 집중을 하고 있죠. 2021년에 한 700만 대 이상을 판매를 하면서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20년 대비해서 한 2.5배 이상 증가할 걸로 예상하죠. 실제로 삼성전자에 따르면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1월서부터 12월까지 갤럭시 G 시리즈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 여기 보면은 4개월간 약 422만 대가 판매된 걸로 그렇죠? 삼성전자 쪽에서 발표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한 부분에서 올해 700만 대, 내년에는 한 1300만 대에서 1400만 대 출하를 하겠다고 삼성전자에서죠 목표를 얘기를 했던 부분, 이러한 부분에서 갤럭시 폴더폰들이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폴더폰의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 정도 되죠. 자, 근데 지금 중국 업체도 폴더폰의 출시를 2021년서부터 본격적으로 늘리고, 또 애플도 내년인 2023년부터 출시를 한다서 이 폴더폰 시장 규모가 앞으로 크게 커질 거다. 이제 태동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스마트폰의 폴더폰이 크게 증가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주들도 수혜가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지난 2월 23일 날 삼성전자에서 폴더폰을 1300만 대 이상 출하를 계획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소개를 하면서 주가 반응,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어떠한 호재성, 어떠한 악재성 재료가 나왔을 때 주가 반응이 상당히 중요해서 세력들이 준비된 종목은 작은 재료에도 크게 반응이 나타나죠. 자, 1300만 대, 1400만 대 얘기는 아마 제 방송을 오랫동안 듣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죠. 그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전망치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주가는 새롭다는 형식으로 주가가 크게 반응을 한다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이 SK증권에 따르면 내년 폴더폰 신제품이 한 6월에서 7월 2021년에는 8월 달에 출시가 됐죠. 근데 그걸 좀 앞당겨서 6, 7월에 출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부품주들은 미리 뭐 또 주문도 들어가고 또 시장 반응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1분기에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품의 공급망 병목 완화가 했어요. 지금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부품주라든지 5 통신 장비주들이 주가 움직임이 동조화되기 때문에 꼭 내가 갖고 있는 종목 하나만 보시 마시고, 그렇죠? 같이 움직이는 종목 전체를 보면서 판단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스마트폰의 폴더폰 관련 종목을 언급을 하기 전에요. 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 현대투자연구소 요 아래 노란색 부분이 있죠. 그래서 2022년 증시 전망 및 핵심 유망주를 주제로요, 책자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22만원이죠. 자, 이 22만원 책자 판매 안에, 그죠? 예, 지금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료 회원, 지금 3개월에 150만원짜리인데요. 그와 동일한 정보를 한 달 동안 제공을 해드린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이수장 증권 TV를 듣고 회원 가입에 대해서 조금 망설였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책자 또 받으시고 또 그리고 이 1개월 동안 유료회원가 받는 정보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맨 뒤에 그 뭐 계좌 번호라든지 자세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 01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지금 신년 연휴죠. 조금 종목을 우리가 지금 유망 종목으로 주력주에서 좀 대형주급으로 7종목을, 중소형 종목으로 10종목을 공개를 해드리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연휴 동안에 공부를 하고 싶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입금을 해 주시면은, 그래서 요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종목을 정리한 부분을 문자로 바로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도 저희가 이 책자를 판매했죠. 21년 증시 전망 및 핵심 유망주라는 책자로요. 그때 중소형 종목 10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상반기, 뭐 1년 전체 보지 말고 한 상반기 동안에 종합지수가 코스피는 20%, 코스닥은 한 16% 최고가까지 올라갔었는데, 우리가 소개해드린 유망 종목 10종목은요, 평균적으로 한 50% 가까이 상승했죠. 뭐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이 포스코 케미칼의 100% 정도, MC넥스가 84%, 뭐 네페스가 54%,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한 68%인데 하반기에 지금 14만원대니까 우리가 47,000원대 말씀드렸으니까는 아주 크게 수익 났지만, 상반기 기준으로 하면 한 68%. 물론 좀 못 올라간 종목도 있어요. HLB라든지 그죠? 그리고 뭐 도화 엔지니어링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따져도 한 두세 배 정도 더 수익이 좋았다. 요번에 2022년도 중수형 유망 종목도 저희가 엄선을 해서 10종목을 추려서 보내드리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목, 폴더폰 관련 종목,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파인테크닉스. 자, 우리가 이수장 증권TV 아마 방송을 듣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번에 스마트폰 관련 종목군도 참 잘 맞춘 편이에요. 그렇죠? 뭐 파인테크닉스, KG바텍,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MC넥스, 그렇죠? 그리고 뒤에서 다시 설명해드릴 BH, 삼성전기 등, 그렇죠? 전반적으로 소개했던 종목군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분기 들어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증가하고 또 폴더폰의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주가도 우상향인데, 이제 태양 단계라고 그랬어요. 폴더폰들은 앞으로 판매량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해서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는데, 파인테크닉스는 내장 신지로 알려진 폴더폰 디스플레이용 메탈 플레이트를 시장 내 독보적 지위로 삼성전자 폴더폰에 들어가는 신지를 독점 공급하고 있죠. 특히요, 이 파인테크닉스가 이 폴더폰 메탈 플레이트를 납품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업체가 삼성전자 외 다른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에도
외판할 전망이어서 파인테크, 그러니까 파인테크닉스가 디스플레이 업체에 납품을 하면은 그것을 이제 이 스마트폰 회사에서 납품한다는 얘기. 근데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만 했는데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뭐 중국 업체라든지 지금 작년서부터 판매가 시작했고요. 폴더폰 또 애플이 내년에 출시되고 뭐 이러면서 그렇죠? 이 다른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에도 판매되면서 수혜가 된다. 그래서 실적 부분 보면은 2022년에 영업이익이 한 101억인데 예, 좀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이게 지금 수치가 안 나오더라 전망치가. 그래서 2021년 상반기 누적만 해도 200억. 그러니까 2020년 1년 전체가 101억인데 2021년에는 3분기까지 200이고 한 300억 이상 나올 걸로 전망되죠. 좀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KH바텍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건 외장 신지 공급을 삼성전자한테 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독점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한 두세 군데를 나눌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공급처를요. 자, 그렇지만 공급처를 나눠준다 해도 전체적인 시장 캐파가 커지기 때문에 뭐 증가세는 이루어진다. 작년 그러니까 2020년에 35억이 2021년에는 281억 그리고 올해 2022년 500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다 해서 이런 종목군들 그렇죠. 또 BH 우리가 계속 소개했죠. 그 뒷부분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뭐 세경 하이테크, 이녹스 첨단 소재, 필옵티스, UTI 등이 이 폴드폰 관련 종목인데 저는 파인테크닉스나 그렇죠? BH로 집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스마트폰 출하량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하이비전 시스템이 그렇죠? 이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들이요. 특히 TOF, 그러니까 입체 감각이 있는 카메라 모듈 쪽이죠. 거기 검사 장비 점유율 1위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메타버스,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도 이러한 쪽에 그렇죠? 핵심 기술이 크게 커지면 시장이 커지면서 거기에 따른 검사 장비 수요도 증가하면서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카메라 모듈 MC 넥스 그렇죠? 우리가 설명했듯이 관심은 갖되 내가 만약에 조금 새롭게 진입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여기 있는 종목 중에서는 파인테크닉스 그렇죠? 그리고 뒤에서 또 소개해드릴 그렇죠? 종목군들 삼성전기 BH인데 BH나 삼성 특히 BH 쪽으로 좀 관심. 그래서 파인테크닉스나 BH로 중소형 종목은 집중하고 대형주는 삼성전기에 집중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삼성전기는 아마 제 방송을 듣는 분들 계속 강조를 해드려서 잘 알 거였죠. 우리가 16만원 미만에서도 실적은 사상 최고가 수준인데 근데 주가는 연중 최저 수준이다. 그래서 저평가 상태다는데 지금 이제 20만원 돌파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죠. 역사적 신고가는 22만원대인데 자 이거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2021년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바로 이 MLCC 쪽의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와줘야지만이 전고점 돌파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삼성전기는 뭐 저수익 사업의 중단 및 고부가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하면서 실적이 크게 체질이 개선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렸어요. 자, 이 고부가 사업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한다는데 MLCC 쪽 또 이 반도체 기판 쪽인 FC, BGA, 그죠? 블루칩, 볼그리드, 어레이, 그죠?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이 지금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 특히 이 반도체 기판과 카메라 모듈 쪽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우리가 반도체 패키지 기판 쪽 때문에 그죠? 우리가 뭐 대덕전자라든지 코리아 서킷, 심텍 이 중소형 종목들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도 이 대형주도 간다 했는데 지금 거의 이제 20만원 가까이 올라오는 모습인데 요번에 1조 원 정도 투자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레벨업이 됐죠. 근데 이 패키징 기판 쪽이 이 기술 난이도가 높아서 진입 장벽에 따라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등 10개 업체만 양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간 호실적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전망이어서 이 패키지 기반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20만 원대까지 올라왔던 부분이고, 그렇죠? 이것이 뭐 역사적 고점 수준이 21만 원과 22만 원까지 아마 이 패키지 기판 쪽으로, 반도체 기판 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 쪽도 우리가 LG 이노텍이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같은 부분에서 카메라 모듈 쪽, 특히 이 중장기적으로 이 증강현실 안경의 핵심 부품인 웨이브 가이드 모듈 양산을 통해서 메타버스의 수혜도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자, 이 삼성전기가 LG 이노텍처럼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MLCC 업황이 좋아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2분기부터 점진적인 회복세를 거쳐 하반기에 본격적인 업황 호조가 전망이 된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 MLCC도 이 삼성전기, 무라타, 타이오유된 이 세계사가 80% 정도 과점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MLCC 시장이 조금 좋아지면은 큰 폭으로 수혜가 기대가 된다. 특히 지난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은 내년 스마트폰 판매가 크게 좀 늘어날 걸로 보는데, 그 중에 스마트폰 가운데 5G 모델이 보급률이 한 50% 이상이 될 걸로 보죠. 2021년에는 한 30% 후반대 보급률이었는데 5G 모델이요. 내년에는 반 이상인데, 이 5G 스마트폰에 이 MLCC, 그러니까 저층 세라믹 콘덴서가 기존보다 30%가량 더 들어가기 때문에 MLCC의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로서 MLCC 업황이 회복이 될 수 있고, 또 뭐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그렇죠?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MLCC가 한 3배 가까이 더 필요를 하기 때문에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한다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한 25% 정도 크게 성장이 기대가 된다서 MLCC 업황에 대한 회복 기사가 나오면은 아마 삼성전기는 이 반도체 기판을 뒷받침으로 이 역사적 신고가 돌파도 가능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근데 아직은 그러한 기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렸듯이 삼성전기 갖고 계시는 분들 역사적인 고점 수준이 22만 원이니까 21만 원이 좀 돌파되면은 저는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이 한 20-30% 정도는 한번 줄여주고 이익을 챙겨주는 것이 좋지 않나.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일 고점 누구도 알 수 없고 제일 저점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조금 하모니, 우리가 관심주처럼 조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조금 많이 올라와서 좀 가열 기미가 보이면, 그죠? 그러면 일부 비중을 줄여고 또 바닥권에서 새로 출발하는 종목군에 다시 매수하는, 그죠? 비중을 늘리는 그러한 전략, 안정적으로 가자라는 차원에서 삼성전기 이번에 20만 원이 돌파되고 21만 원에서 22만 원대 한 20-30% 줄여달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스마트폰 수혜주로서 BH죠. 자,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 주로 이 OLED용,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에 경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드는 주요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실적 부분 보십시오. 그렇죠? 2020년에 340억, 2021년에 639억, 그리고 2022년 올해 1050억, 그죠? 크게 증가하면서 1000억대를 돌파가 기대가 된다. 그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 폴드오폰, 아까 말한 대로 OLED용 경연성 인쇄회로 기판을 만들기 때문에 이 폴드오폰 출하량 증가하고, 또 북미, 그러니까 애플사죠. 애플사의 프로 라인업, 아까 말한 판매량이 크게 증가한다 그랬어요. 애플. 그러한 부분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되죠. 아까 말한 대로 뭐 스마트폰 증가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 경연성 인쇄회로 기판이 삼성전기가 철수를 작년까지 한다해서 올해에서부터는 이 그동안의 납품은 삼성전기와 경쟁했는데, 그죠? 이 삼성전기가 철수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삼성전기는 북미 에세양 지난해 기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2020년이에요. 2020년 기준 3,000억에서 3,500억 규모의 경연성 인쇄회로 기판을 공급을 했는데, 생산 중단으로 인해서, 그렇죠? 이중 대부분의 물량이 BH에
할당될 전망에서 삼성전기의 저수익 사업 부분인 경연성 인쇄회로 기판의 철수로 인해서 BH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내용이고, 자, 그리고 이제 성장성 보면은 5G 안테나, 그렇죠? 그리고 전기차량이 지금 아마 특히 전기차가 2022년서부터 실적이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성장성, 전기차, 그렇죠? 경영성 인쇄 로펌 5G용,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고부가 기판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면서 실적을 견인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3분기,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영업 적자가 나오다가 BH가 3분기에 430조 흑자 냈고 4분기에도 그렇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4배 증가한 381억이 예상된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다 해서 BH 요 두 종목 스마트폰, 그렇죠? 우리가 관심 있게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이 여행주에서는 뭐 롯데 관광이죠. 자, 전 세계 확진자 수가 최근 들어서 한 100명 명이 넘어간다 해서 빠르게 확산 중이지만 이 변이 바이러스가 가벼운 증상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 발표가 나오면서요, 이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주가는 일반적으로 선행하는 요소를 갖고 있어서 아직 뭐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지 않았지만 보통 이 정점 찍기 전에 아마 주가는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지연되는 것 뿐이지 결국은 일상으로 회복은, 그렇죠? 충분히 올해 정착이 될 수 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 여행, 항공 뭐 여러 종목 중에서 저희들은 롯데 관광개발을 좋게 보는 이유가 일단 실적 부분이죠. 2022년에 714억 적자에서 2021년에는 600억 적자, 그죠? 큰 폭의 적자죠. 근데 2022년에는 1000억대 흑자가 전환이 된다. 그 이유는, 그죠? 이 제주에 선보인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가였죠. 요번에 두 번째 타워까지 성공적으로 11월 29일 날 완공이 되면서, 그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출이 증가가 기대되고 또 카지노, 그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일상으로 회복만 정착이 되면은 수혜로 우리가 크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우리가 지난 11월 달 하순경에 위드 코로나를 10월 말이죠. 11월부터 시행한다라고 발표를 했어. 근데 주가는 미리 10월 말에 빠지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가까운 미래에 어떠한 호재성 재료나 아니면은 부정적인 재료가 나온다 했을 때 부정적인 재료가 나오면은 주가가 흘러내려야 돼요. 그리고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으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기대감이 있으니까는. 근데 오히려 위드 코로나 수혜 종목으로 얘기했던 롯데 관광개발이 오히려 11월 1일서부터 실시인데 오히려 주가가 10월 말서부터 하락을 한다는 얘기는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주체 세력들의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근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12월 달에 안 빠지죠. 그렇죠? 그러면 최악의 국면을 대비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직은 이게 정점을 찍었다라고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은, 그래서 좀 더 박스권 움직이지만은 이 16,000원 저는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은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조금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 드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매수를 할 때 이게 바닥권에 매수할 때는 이 가격만 보고,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은 메리트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선침해 차원에서 내가 사고자 하는 물량을 한 30% 정도 사고, 그리고 왜냐면 100% 다 들어가면은 보초,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뭐 올라갔다 뺐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니까는 보초로 너무 길어지면은 또 그거를 버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먼저 한 3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70%는 지금 가격대보다 조금 비싸게 사주는 한이 있더라도 움직임, 특히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우리가 이 타이밍 포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올라갔다가 빠질 때, 그렇죠? 조정 받을 때, 근데 올라갈 때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는데 매도세가 덜 나오고 의미 있는 시선 지지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눌림목에서 나머지 70%를 매수하면 된다. 그래서 롯데 관광개발 뭐 아직은 좀 이른감은 본격적 상승으로 했다는 이른감은 있지만은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 16,000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조정 시에 조금 선침해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되는 그러한 종목군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오늘 하모니 관심 종목이죠. 뭐 계속적으로 제 방송 듣는 분들 이러한 종목군들 지금 시장을 이끌고 주도하는 종목 또 지금은 바닥에서 헤매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을 비중 조절을 하면서 끌고 가면은 그렇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좀 여유 있게 투자를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현대투자의 유료회원 안내죠. 2022년 증시 대정망명 핵심 유망주로서요. 자, 유망주는 핵심 주도주급 7종목 그리고 중소형 종목은 10종목 엄선을 해서 상승 논리하고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어요. 가격은 22만원. 자, 계좌번호는 여기 신한은행으로 14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이 금액을 입금 22만원 입금을 해주신 다음에 이 문자로 이 성함, 그러니까 입금자 명과 주소를 보내주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종목 17종목을 정리한 부분을 핸드폰 문자로 보내드리고, 교재는, 월요일 날 오전에, 오후에, 일괄적으로 빠른 등기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특전은 1개월 동안 유료 회원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을 한다라뇨. 그래서 그동안 이수장 증권 TV를 많이 듣고 회원 가입을 망설였던 분들은 22만원에 교재도 구입하시고 또 1개월 동안 한번 체험적으로 정보를 받아 보실 분들 이번 기회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 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